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여간 재미가 없었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9%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 시작을 했는데 다른 종목들이 빠지면서 여간 힘이 없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다우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낙폭을 보였고, 뭐 S&P나 나스닥도 강세 흐름을 지키면서 끝내진 못했거든요. 상당히 아쉬운 모습인데, 그 일면에는 일단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도 매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를 압박을 했고, 엔비디아 실적이 아니었다면 나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2%까지 밀리지 않았을까 라고 전망이 될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요 정도로 밀려야 됐을까? 사실 어제 엔비디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반영한 거 아닐까요? 하이닉스가 음봉 마감했고요.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힘을 여간 못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추가 하락을 했는데, 그 면에는 일단 아침 일찍 삼성전자의 HBM 칩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시세가 막 3%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장중에 삼성전자가 빠르게 외신 보도에 즉각 반박해서 아직 테스트 중이다 라고 하면서 1%대까지 나름 반등세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시세를 마지막까지 뱉어내면서 우리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고? 그냥 엔비디아 사세요. 물론 엔비디아가 아직도 뭐 영업이익률이 79%, 그리고 고속 성장을 계속하는 것도 많고 주문도 밀려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그거에 맞춰서 발맞춰 가고 있고, 뭐 고평가다? 이렇게 논하기는 주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쨌든 주가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한번 눌릴 수 있는 흐름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통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두세 달 안에 한 번씩 쿵쿵 찍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 5월 말이니까 아무래도 여름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8월쯤 요거 약간 좀 찜찜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액체 냉각을 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SKGS,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K엔솔, 그리고 평소에 얘기 드렸던 GST, 이런 액침 냉각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AI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를 어떻게든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엔 에너지 관련주가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다. 뭐 어떤 날은 수소주, 풍력주 움직이고, 어떤 날은 원전도 움직였다가 다시 또 그 틈에 전력이 쉬었으니까 오늘은 전력주가 힘을 썼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브리핑에서 테마 같은 거 좀 조심하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수산주 같은 경우, 그리고 음식료주 같은 경우들이 그런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테마주에 녹아나면 안 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뉴스 같은 거 막 나와서 방류한다, 뭐 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윗꼬리 한번 달려고 쭉 올리는 거예요. 아침에 종합지수가 어쨌든 안 좋다 보니까 테마주가 한번 움직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 드린 것과 뭔가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저런 테마주에 여러분이 이끌려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금요일이기도 해서 아침에 테마주가 살짝 난무할 듯하다, 네, 이런 거는 좀 조심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 드린 거고, 어제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이런 게 종합지수를 압박했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던 거는 모두 시외에서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미증시 전에 강세 시작할 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PMI 지수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여간 나오더라, 엔비디아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도 미국 증시가 2월달의 시세를 보면 딱 알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이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실적 발표가 나서 엔비디아가 16% 올라가면서 미증시가 랠리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인데도 불구하고 랠리를 이렇게 고각으로 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연준이 원하지 않는 방향은 뭐죠? 바로 증시의 과열이죠. 연준이 원하는 거는 적당한 랠리를 만들면서 적당한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적당히 인플레가 둔화되는 것, 경기 지표는 둔화가 되면서 증시는 견조하게
버텨주는 것. 이러면서 뭔가 연착륙, 경착륙을 자꾸 노리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 인플레를 잡아가야 되는 연준의 입장이기 때문에 고금리를 지속하면서 인플레 잡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음모론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머니의 핸들링이 연준의 템포와 맞춰서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는 날 요런 PMI 지수에 조금 더 과하게 반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적인 음모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실적 훈풍을 증시 과열을 상대적으로 이런 경제 지표로 막아놓은 것 같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봐서 역시 돈의 흐름이란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냥 인정해야 된다. 이런 흐름 나오는 것조차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그리고 며칠간 강했던 수소 관련주가 확연히 눌림세를 보였다. 그리고 뭐 민주식이나 바이오, 전기차, 반도체 모두 약세를 보였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약세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바이오가 장중에 반등 시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특히나 HLB나 알테오젠 같이 그동안에 한 번씩 대장 역할을 해주던 그런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바이오 업종의 무엇과 지지 라인을 형성해 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당히 종합지수, 특히 코스닥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 지지 받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별다른 거 없고 오늘 큰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미리 얘기 드려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업에 충실하세요. 뭐 없습니다. 그런데 어라?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계좌는 계속 올라갑니다. 제일 좋은 게 종합지수는 안 좋은데 우리 계좌가 올라가는,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좀 즐기는 그런 하루를 보냈었고, 금요일이기도 해서 아침에 테마주가 살짝 난무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수산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침에 시장 빠지니까 당연히 중국 소비주, 특히 화장품 관련주. 근데 화장품 관련주도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요거 차익 실현 매물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거 아침에 제가 삐아라는 종목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만질까 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 중국 화장품 관련주는 우리가 단기로라도 보지 맙시다. 역시나 들어갔으면은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도 실적을 앞서서 뭐 좋은 시세 보이고는 있는데 실링코트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적이 좋긴 합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벤트성으로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에 현혹되기보다는 진짜로 주도 업종이 될 섹터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걱정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바이오가 올라가고 2차 전지가 내려오면 나중에 바이오 차익해가지고 2차 전지 싸게 사면 됩니다. 나중에는 2차 전지만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도 절정주의 시기가 와요. 그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분기, 4분기만 뭐 가더라도 4분기도 아닌 것 같아요. 요번 3분기만 가더라도 2차 전지가 우리 포트폴리오의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도 좋을 그런 장이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를 열심히 벌어서 2차 전지 최대한 또 싸게 모아가면 단가는 자연스럽게 맞춰진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산 종목이 8,000원이다? 근데 6,000원까지 가요. 그러면 바이오는 그동안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이 바이오를 차익해서 이 바이오의 비중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덩이가 내 포트 안에서 비중은 커지고 얘는 낮춰지겠죠. 그래서 이 커진 비중을 요 6,000원대에 있는 2차 전지 쪽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럼 평단가 아무리 못해도 뭐 7,000원 중반이나 8,000원 안쪽까지는 맞춰지겠죠. 근데 이게 낙폭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2차 전지가. 그러면 여기 중간값까지는 빠르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올라왔을 때 원금, 즉 6,000원에서 샀던 물량을 회수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10개 샀고 여기서 10개 샀으면 단가가 8,000원에 맞춰지겠죠? 이때 중간값이 왔을 때 20개가 있던 물량에서 10개를 줄여요. 그럼 나는 원래 처음에 샀던 10개의 물량이 8,000원으로 단가 맞춰지고 내 현금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포트를 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포트 운영하시면 크게 위기에 빠질 일은 없다. 그리고 반도체도 슬슬 매력 있는 구간으로 다가가곤 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도주의 교체가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 주도주의 교체가 뭐냐면 업종 내에서 지금은 HBM에 특화돼서 파생되는 흐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메모리 관련주 그리고 낸드 관련주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갈 때 뭐 HBM도 힘을 쓰긴 하겠지만 메모리와 낸드 관련주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많아서 낸드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저도 낸드와 메모리 관련주 무단하게 지금 체크하면서 종목은 골라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좋은 위치를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다. 이 정도로 반도체 업종도 우리가 어쨌든 해야 되는 섹터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제가 기대감이 좀 많았어요. 어제 바이오 종목들이 입질이 좀 들어왔거든요. 계속해서 뭐 줄기세포부터 시작해서 세포 치료제, 그리고 어제는 일부 바이오가 힘을 쓰면서 야 이거 무언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아침에 미국 시장 바이오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늘 뭐 바이오들 움직인 종목들은 또 나름대로 움직여줘가지고 괜찮았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일단 알테오젠 HLB가 짱짱했어가지고 반도체 빠지는 거 다 쿠셔닝 해줬거든요. 그럼 그런 거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 지금 힘이 많이 실리고 있구나. 썸네일을 보면은 다시 봐도 수급 1위는 바이오다. 그리고 바이오 후발 스타트가 끊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다 드리고 있잖아요. 지루한 시간 끝나간다. 케이징시도 출발인바. 뭐 요거는 무색하게 오늘 좀 시장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 주부터도 저는 일단 케이징시 반등 기대해보고 싶다는 거.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새로운 별이 뜰 기회, 이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이오를 놓치면 안 될 그럴 구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2차전지 막 빠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차전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5월이 지나가고 6월에 다다를수록 2차 전지가 2분기 실적이 점점 가시화가 될 거거든요. 2분기 실적이 가시화가 되면 그럼 그 다음에 3분기는 어떡할 건데? 여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올 거예요. 3분기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실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체크해 보면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기 시작하는 시점, 즉 6월에서 7월쯤 요 정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2차전지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판짝이 시작될 수 있다. 이제 5월 말이거든요. 6월 달의 증시를 제가 좀 기대해 보고 싶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드렸고 특히나 6월의 FOMC는 물 FOMC입니다. 딱히 뭐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면 5월의 데이터를 가지고 6월 FOMC 보내고 나서나 이제 6월에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6월 FOMC가 12, 13일이어가지고 그 뒤에 뭐 CPI라던가 주요 뭐 PPI라던 이런 주요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 FOMC 입장이기 때문에 딱히 뭐 별거 나올 거 없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입니다. 7월 30일에 FOMC 있기 때문에 요때 전후 한 7월 중하순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근데 7월에 FOMC를 전후로 이제 하나의 시그널들이 나올 겁니다. 이때 이제 연준 위원들이 뭐 9월에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할까 말까라고 하는 그 어떤 시그널들을 살짝살짝 흘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출렁 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7월에 FOMC는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고 6월에 FOMC는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일정으로 제가 이번 주에는 라이브의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제가 일요일 당일에 재차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행을 하면 여러분한테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브가 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있는 우리나라 증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 드리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콘텐츠 업로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월요일날 올릴 수 있을지 그것도 차후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을 보면 역시나 하락 종목이 1000개나 되고요. 코스피에서도 260개 상승, 600개 하락.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더 빠졌으면 더 많이 하락 종목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3% 정도 많이 쿠셔닝을 해줬어요. 하이닉스가 안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서 종합지수의 하락을 더 압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은 뭐 개인들이 1조 넘는 매수를 보였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 미친듯이 샀을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안 그래도 무거운데 점점 무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 같고 또 코스닥에서는 아침에는 외국인이 팔았는데 지속적으로 며칠 내내 이런 행보입니다. 외국인이 살짝 팔았지만 기어이 개인들에게 매물을 뺏으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 업종이 오늘 3.3%나 빠졌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SK하이닉스나 반도체 업종 흐름을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좋던 말던 반도체가 반등을 하더라도 재차 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흐름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2차전지가 4월까지 랠리 만들고 5, 6월 쉬고 그리고 7월달에 재차 랠리 만들었거든요. 과연 AI 반도체 2차 랠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요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가 상반기 랠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기보다는 얘네는 조금 더 쉬어주면서 아마도 새로운 주도 업종이 어디선가 나타날 것 같다. 뭐 요렇게까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도 고점 대비해서 업종 지수가 10%까지 빠졌고 바이오는 HLB 영향이라고 해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낙폭과대에 따라서도 안 그래도 못 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뭐 힘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 들어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선물 포지션 보면은 1조가 넘는 매도를 다시 보였거든요.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뭐 공매도 얘기도 나오고 금투세 얘기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보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매집이 필요하다.
큰 시세의 분출을 위한 외국인의 현물 매집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다 매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건 다 사람마다 이유는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고 보는 시간마다 다른 거니까 뭐가 맞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저는 이제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드려 보는 거잖아요. 외국인은 우리 증시를 매집하고 싶어 하는데 종합지수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선물 가지고 자꾸 부랴부랴 흔들면서 못 가게 만드는, 종합지수는 못 가는데 외국인의 매집은 지속되고 있죠. 이번에도 지금 종합지수는 밀렸지만 외국인은 안 팔거든요. 외국인은 안 팔아요. 지금 외국인이 미친 듯이 우리 시장을 지난 연말부터 해서 따져도 벌써 한 30조 가량을 순 매수했거든요. 현물 시장에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을 놓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종합지수 보면은 21선 정도는 좀 지켜주면 어땠을까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뭐 택도 없죠. 오늘 개파락 맞아가지고 61선까지 가볍게 깨버린 상황이라서 상당히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또 이제 아일랜드 갭 떠 있어가지고 요거 불안하거든요. 요거 빠르게 다음 주에 당겨주지 않으면은 반등 어설프게 났다가 이렇게 급락세로 한번 흔들 수가 있어가지고, 급락세 흔들면은 여기 뭐 한번 일단 각오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자. 근데 뭐 제가 보는 거는 뭐 엄청 급락세 나온다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너무 괴리가 커가지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5월달인데 5월달 내내 밀리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개인 투자가. 미쳐버릴 노릇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박스권에 갇혀있는 K증시, 뭐 용쓰는 재주 없다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많이 빠진다고 하면은 애초에 잡아드렸던 요 밴딩이죠. 이렇게 장기 흔들기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길게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한 5, 6%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마지막 조정이 나오고 기어이 이 하단 구간까지 터치를 하고 한번 움직여 줄지, 여기까지 한번 빠져주고 그 다음에 진짜 스타트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움직일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뭐 엄청 빠질 것 같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적당히 뭐 많이 빠져봤자 여기서 흔들기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선 다시 좀 빠르게 올라와 주지 않을까. 지금 주도 업종 정리가 안 됐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는 반도체 종목이 수급 정리가 되고 새로운 뭐 2차 전지나 바이오 같은 어떤 종합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새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실어볼 수 있다. 매일매일 얘기 드리고 있죠. 뭐 여러분 언제 가냐 언제 가냐 여쭤볼 수는 있지만 시장을 하루 이틀 보는 시선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랠리 만드는 쪽에서 내내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시세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도체를 어디서 공략하냐? 제가 엔비디아 실적이 좋든 말든 결국에는 반등했다가도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은 여기 이 라인 터치할 때 터치 하단권 한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흔들흔들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한번 HBM 주력 종목들보다는 새로운 뭐 낸드, 디램 요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한번 추려서 우리가 공략해 보면 또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 구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공략 지점으로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걸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이제 200일선을 공략하기 위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도 살짝 툭 치고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았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개파랑 맞아가지고 전혀 반응 못하고 마지막에 저점을 만들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저가 만들고 플러스 전환해서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모습 보였거든요. 특히 반도체가 계속 질질질 샜는데 바이오는 버티는 모습 보였어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알테오젠과 HLB가 있었다. 지금 시장은 약간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좌는 그냥 뭔가 빠지는 종목도 있고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뭔가 오르는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니까 계좌를 그냥 커버 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자꾸 여러분이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런 포트폴리오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서 자랑 같은 자랑 아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간판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일단 시장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선주가 한번 움직여줬고, 그리고 전력 전선주가 뒤늦게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었는데 액침 냉각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올라간다 라고 하다 보니까 야 그럼 전력이 더 필요하겠네 라는 소식에 더 올라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산주 테마적으로 움직여준 정도, 뭐 방산주도 살짝 움직였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딱 보면은 로봇주가 까물짝까물짝 거리는데 힘들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죠. 그래서 여기에 목매면 안 됩니다. 로봇주도 지금 힘들어요.
로봇주가 만약에 바이오가 특히 올라가면 로봇주는 더 힘 못 쓸 겁니다. AI도 힘들 거다. 뭐 이제 개별주의 순환매는 끝나간다.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딱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주의 순환매 장사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수소가 아마 피날레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소도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수소 빠진 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의 수소주는 그래도 남 잘 버틴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수소가 한번 튀었지만 질질질질 빠지는 흐름, 요런 거 아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못 도망가게 할 것 같아요. 태양광 풍력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선택을 안 해요. 얘네 업황 되게 좋거든요. 뭐 풍력이나 태양광 다 실적은 좋아요. 근데 돈이 선택을 안 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원전도 돈이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큰 시세를 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반도체는 조정이 나올수록 우리가 기회를 봐야겠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 벤더는 아이고 뭐 이오테크니스, HPSP, 그리고 MCNS, 마이크로투나노, 컴트로니스, 테크윈, 특히 오키스전자, 한양디지텍 뭐 이런 종목들, 삼성형의 친구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뭐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티도 오늘 안 좋았겠죠.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 삼성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약세를 보여서 반도체도 안 좋았고, 마지막에는 GST나 뭐 K인서 이런 친구들도 윗골이 달면서 밀리는 모습. 반도체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업종이 제차 랠리를 만들긴 조금 힘들 것 같다,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들어볼 수 있는 게,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봐보면 나오거든요. 제주 반도체가 그래도 나름대로 고가를 만들고 지지 구간을 열심히 형성해 줬어요. 근데 오늘은 못 버텼습니다. 이게 바로 땡겨주면 모를까, 바로 강하게 랠리 못 만들어주면은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특히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가온칩스도 이렇게 내내 빠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레벨 다운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야 이거 반도체 쪽으로는 당분간은 바로바로 수급이 들어가는 거 쉽지 않겠다. 뭐 에이지 랜드도 그렇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유중 나와가지고 좀 고생을 시키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 부산 테스나 추세적으로 꺾여있는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많이 보인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장 바로 돌린다? 그런 건 힘들 것 같다. 그냥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뭐 추세 만들면서 가긴 하겠지만, 엄청 미친 시세 만든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보면은 오늘 뭐 뻘긋뻘긋 하잖아요. 나름대로 오늘 강세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오늘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리가캠이나 ABL도 이제 초록 발표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코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기대감 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알테젠도 이제 저항 구간에서 다시 한번 슈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HLB 그렇죠. 특히 테라피틱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제약이라던가 HLB 요쪽은 제가 매도 의견을 살짝 드렸었는데, 요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급 논리에 의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추세적으로 막 엄청 땡겨 올라간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전히 그 의견을 유지하고 싶고요. AI 스캔은 제가 애초에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면서 뭐 파로사이, 바이오, 코어라인 소프트 얘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 세 개도 루니피우노 제 얘기 다 안 좋아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특히 약세를 보였고, 뭐 네이처셀 이런 줄기세포 종목들이 최근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CMO 관련돼 가지고 바이넥스나 ST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약세 보였는데, 뭐 죽는다 뭐한다 이런 거 논할 거 아닌 것 같고, 에클론은 애초에 데이터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너무 좋은데 돈이 없어서 이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게 문제인데, 만약에 아스코 가가지고 진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뭐 계약금 수치라도 생기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터닝 포인트로 이 에클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파이프의 가치가 완전하게 부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이거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올랐는데 뭐 찌라시가 돈이 많이, 아니면 뭐 어떠한 새로운 재료가 있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부각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코스피는 여간 재미가 없었다. 그리고 2차전지도 대형주 라인 자체가 여간 재미가 없는 그런 하루였죠. 2차전지가 너무 시장에서 소외돼 있어가지고, 특히나 에코프로 형제들이 지금 다 바닥 파고 있거든요. 그나마 LNF가 버텨줘서 망정이지, 에코프로 삼형제가 지금 다 골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예전처럼 막 미친 상승 보인다? 아,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얘네 밸류를 보면은 셀 3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비싼 편이거든요. 뭐 양극재를 어떠한 평가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는 막 엄청나게 지금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다. 차라리 포스코 그룹주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2차전지가 나중에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정업판도 이 정도로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을 콕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ABL 바이오 정도만 간략하게 제가 요즘에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추적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이런 거 우리가 추정해볼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주에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이렇게 조정받고 마지막 조정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있는데, 니가캠도 데이터는 나왔는데 저는 엄청 막 기대감 있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니가캠 바이오 나만 에스모 정도 갔을 때 뭔가 진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 정도 기대하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여기 블루라인 딱 터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눌렸다가 각도를 열어놓고서 한번 여기까지는 다시 움직여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 들었는데, 뭐 여기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돌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돌파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연속으로 또 콘텐츠 준비를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요일이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동안의 시장이 뭐 엄청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다음 주 이제 5월 27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매력도 이런 거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미국 증시를 반영해서 아침에는 잠깐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시선은 아직도 그냥 긍정적으로 시장 지켜보자. 지금 뭐 글로벌 증시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쫄 구간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들 신고가 가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증시를 진짜 매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만큼, 그냥 이렇게 추세로 아주 편하게 이 추세를 지금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증시도 본연의 가치를 찾아갈 것이다. 이 정도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요.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